안녕하세요. 감명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날이 이제 조금 풀렸죠. 아직 훈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입춘이라 그러죠. 입춘이 지난 지 이제 한 오늘로 6일째 이렇게 됐는데 보통 2월 4일이 입춘이죠. 2월 4일. 우리 명리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이 입춘으로 보거든요. 입춘. 또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 해의 시작점이 입춘이었다가 동지였다가 또 이걸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수가 이제 입춘을 쓰고 있는데 소수의 몇몇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많을 거예요. 동지로 그 한 해 시작점을 잡아서 사조를 푸는 역술가 분들도 있지요. 이게 왜 입춘을 한 해 시작점으로 잡나, 동지를 한 해 시작점으로 잡나, 이것도 공부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수가 입춘을 한 해 시작으로 잡고 있고 쓰고 있고, 동지는 좀 소수다, 소수설로 봐야 된다. 공부를 해보면 이것도 나름 두 개 다 옳고 그른 건 아닙니다. 이게 동지도 나름의 그 깊은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입춘 그러면은 이게 봄춘자의 설립자죠. 이게 봄이 섰다, 봄이 왔다 이런 얘기인데, 입춘이 되면 바로 날이 훈기가 돌고 추운 날씨가 따뜻해지질 않아요. 보통 입춘이 와도 한 열흘 정도 지나야 슬슬 그 찬기운 속에서 살짝 느낄 수 있는 그 훈풍을 느끼죠. 그 이유가 이 입춘이 봄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립자를 옥편에서 찾아봐도 이제 곧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곧. 또 조금만 있으면 그런 뜻으로 보셔도 돼요. 이제 곧, 이제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봄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봄이 왔다가 아니고 좀 지나면 이제 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입춘이면 그냥 바로 봄이 온 걸로 생각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한번 상식적인 거 한번 잠깐 얘기해 봤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행 한번 해볼 건데요. 공부를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단계로 대자연이 운행을 한다고 그랬죠. 순환하고 변환하고 생장수장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삶으로 비교하면 생로병사죠. 목화토금수 이렇게 우주 변환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 하면은 삶의 사이클이 끝나지만은 이제 우주는 계속 순환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계절 말씀드렸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봄이 오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은 봄에 들어가고 화는 여름의 계절을 상징하고 토는 장하라고 그랬죠. 장하, 개하. 금은 가을, 수가 겨울.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은 이 목화토금수 오행들의 상호 작용력을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 기운들끼리. 기운들 간에 목과 화가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목이 토를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목이 금을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목이 수를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그건 타 오행도 마찬가지로 한 행이 다른 사행을 만났을 때 작용력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목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요, 암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논리를 따져보는 게 공부의 빠른 방법이긴 해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논리를 알고 나서 원리를 알고 나서 외우는 게 맞지만 일단은 논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외우시는 게, 외워서 입에서 훈련이 돼서 쭉쭉쭉쭉 나올 수 있어야 일단 이 오행의 작용력을 사주를 풀 때 금방금방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목은, 이 나무는 목생화한다. 목생화, 목이 화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생. 오행들 간에 서로 생해 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주를 풀 때는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제 오행은 목이 화를 생한다, 목이 화를 도와준다. 봄이 여름을 도와줍니까? 그렇진 않죠. 봄의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는 거지, 봄이 도와서 여름이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사주를 풀 때는 이 오행의 흐름상 내가 화로 태어났을 때는 화의 기운으로 이 목의 생을 받는 거를 대체적으로 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일단은 생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그래서 목생화, 나무는 화를 생하고 불을 생하고, 화생토, 불은 땅, 흙을 생하고 토를 생하고, 토는 토생금, 금을 생하고, 금은 금생수 해서 수를 생하고, 수는 수생목해서 나무를 생한다. 그래,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실은 이 대자연에서 볼 때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생화,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이렇게 생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이게 처음에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져요. 쭉 나열을 하듯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는 몇 번 연습을 하면 외워지지만 뜬금없이 토를 물어보면 토생금 이게 금방 안 나와요.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거를 좀 반복 연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좀 이미지로 좀 연상을 하는 게 좋아요. 머릿속으로 좀 연상을 하는 게 목생화. 나무는 불을 생한다. 이것을 나무를 태워야 불이 된다. 이렇게 나무를 태워야 불이 된다. 나무가 타면서 불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연상을 해서 목생화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화생토 하면은 화가 타고 나면 그게 재가 된다. 흙이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나면 재가 남게 된다. 재. 흙. 그 재가 이제 흙이 되는 거죠. 이 흙은 다시 토생금한다. 이 흙 속에서 금이 나오죠. 우리가 쇠, 금 이런 것들은 땅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 땅 속에서 금이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토생금. 그리고 금은 금생수. 금은 물을 생한다는 건데 이게 좀 이제 억지스럽긴 합니다만은 금, 바위, 쇠 안반에서 물이 나온다. 안반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안반수를 얘기하는 거죠. 안반수. 그리고 수는 나무를 생한다. 이건 좀 외우기 쉽죠. 수생목. 나무는 물을 먹어야 자라죠. 물을 먹어야. 그래서 수생목한다. 다시목은 자기를 태워서 화를 생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행의 생관계입니다. 생관계. 이제 이 극의 관계를 배울 텐데요. 이 극이라는 글자는 이게 이제 이길 극자죠. 이길 극자. 극한다. 누구와 누구는 상극이야. 서로 너무 이기려고 한다. 이 상극.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극, 이길 극자. 이걸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칼도자를 안 써도 이길 극.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극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생은 이렇게 밖으로 뺑 도는 순환하는 기운이에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극은 이 오행을 한 칸씩 건너뛰는 겁니다. 한 칸씩 건너뛰어요. 그래 보면은 목, 극, 토 한다. 목, 극, 토. 토지, 토. 목극토. 나무는 땅을 뿌리박고 들어가서 땅 속을 파헤치고 땅 속에 있는 자양분들을 모두 빨아먹어 버린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목극토한다. 나무는 땅을 파헤친다. 그래서 나무는 흙을 이겨낸다. 그래서 목극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고요.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초과정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외우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실은 나무는 땅을 극한다 하기 이전에 나무는 땅을 보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죠. 원래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사주를 풀 때는 나무는 땅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행의 생극을 배울 때는
나무는 땅을 극한다, 이겨낸다. 이렇게 일단은 오행의 생극관계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상할 때 나무는 땅을 파헤친다. 그래서 나무는 땅을 이긴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토극수한다. 토극수. 이 토는 물을 이긴다는 거죠. 물을 이긴다. 토극수. 이 수는, 물이라는 것은 땅 위에 탁 이렇게 끼얹어 봤을 때 그냥 토가 흡수해 버리죠. 형체도 없이. 그래서 토는 물을 이긴다. 또는 토, 흙, 제방 이런 흙의 기운은 물을 가둬버릴 수가 있죠. 물을 가둬버릴 수, 흘러가고자 하는 물을 가둬버릴 수 있는 그 흙의 힘. 그래서 토는 물을 이긴다. 그래서 토극수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은 불을 이긴다. 이건 좀 쉽죠. 외울 때 수극화한다. 수극화. 물은 불을 이긴다. 불을. 당연하죠. 불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을 때 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그냥 꺼져 버리죠. 그래서 물은 불을 이긴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화는 화극금한다. 화극금. 불은 쇠를 녹여버릴 수 있다. 형체를 변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극금. 불은 이 쇠를 녹여버릴 수 있다. 그래서 화극금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 금극목한다. 금극목. 이 금은 쇠, 바위 이렇다고 그랬죠. 그 무령적 기운이 모습이 무령적 모습으로 쇠, 바위 또는 칼, 도끼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금극목. 금은 목을 이긴다. 도끼는 나무를 찍어버린다. 그래서 금극목으로 연상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금극목. 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것들을 뭐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게 자꾸 사주를 보면서 금이 목을 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상이 되지만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야 입에 탁 붙습니다. 입에 탁 붙어요. 그래서 아까 생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의 관계, 오행의 극의 관계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을 이제 오행의 생극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행의 생극작용. 생하고 극하고 하는 작용이라는 얘기죠. 오행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오행을 공부할 때 어떤 한 기운이 어떤 기운을 이기고 어떤 한 기운이 어떤 기운을 생하고 이게 일단은 오행의 첫 번째 이제 공부인데 이것을 외우셔서 이제 사주를 볼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생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는 그 나무를 태워서 불의 화기를 왕성하게 만들고 이 불은 그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되고 이 흙은 그 흙 속에서 다시 쇠가 나오고 철이 나오는 거죠. 철이. 그리고 이제 바위로 봤을 때는 그 바위에서 물이 안반수가 나온다. 바위에서.
그리고 이 물에서 이 물로 또 나무를 생해주고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니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극의 관계는 나무는 땅을 파헤쳐서 땅을 피피하게 만들고 땅은 물을 가두어 버리거나 물의 흡수를 확 해버리는 그런 이기는 작용이 있고 물은 불을 꺼트리고 불은 쇠를 녹이고 이 쇠는 나무를 찍어내고 이렇게 이 극관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행에 대해서 한행 한행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 그 기운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제 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목. 이 목이라는 것은 나무라 그랬죠. 나무. 대표적 무령적 모습이 나무예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봄이라고 했죠. 봄. 그래서 이 목은 이 생기를 뜻하기도 해요. 생기. 파릇파릇 나는. 그래서 이 봄을 이 춘이라고 그랬죠. 춘인데 이 목이 그 색깔로는 오행적으로 이 색을 대표적 색깔로는 이게 이제 청색이거든요. 청색.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그린으로도 같이 해석해도 됩니다. 블루와 그린 이 두 개 다 이 목의 색깔로 대표적 색깔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가수 봐라. 입자가 아니지. 이러면 이제 청춘이 되는 거죠. 청춘. 생기가 돋아나는 봄과 같은 시기. 이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생장하는 기운, 나아서 자라는 기운, 또는 어떤 시작의 기운. 봄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니까 시작의 기운, 또는 초목의 생장, 첫 시작을 관장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인간의 삶에 대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이게 목의 기운입니다. 목.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획, 목표 이런 거, 창의적인 일, 새로운 분야의 개척, 모든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취적이고 이 목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 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해해요.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지루해한다. 매번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 게 목이다. 그래서 사주가 이제 목화토금수로 고루 균형을 이룰 때 보통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 밸런스를, 균형을 맞춘 사주라 이렇게 보는데 이 목으로만 된 사주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목이 대세를 이뤄서 굉장히 목이 강하다, 사주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부정적 측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유두무미라고 그러는데, 유두무미. 그 머리는 있으나 꼬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만 잘해요. 시작만. 그 마무리,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좀 창의적이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나아가는 일들 위주로 시작을 하는 위주로 직업적 선택을 하면 좋아요. 마무리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무리하고 뒤에서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어떤 수렴하고 간추리고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은 이 금의 기운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금의 기운으로 된 사람들. 사주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목이 또 나무죠, 나무. 나무다 보니까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그래서 교육으로도 봅니다, 교육. 이 목이 사주에 잘 발달돼 있고 또 토가 있고 그러면은 교육적인 일을 많이 해요. 교육적인 일. 교육 또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위로 쑥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걸 교육으로도 보고 또는 건축으로도 봅니다. 건축. 왜냐하면 땅 위에다가 뭔가를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빌딩을 세우든 그래서 이 건축으로도 봅니다. 건축. 또 오행 중에 가장 사람의 삶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게 또 목이에요.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씨를 퍼뜨리고 그게 화나 이 불이나 땅이나 금, 수는 변화의 면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비해 봤을 때는 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기보다는 매칭이 잘 안 되죠. 이 목은 좀 그래서 사람과 좀 많이 닮았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요즘 뭐 현대사회에 사람 상대 안 하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영업 쪽에 그래도 맨투맨식으로든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목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거나 목을 띠는 사람들이다. 이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도 강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도 강하고 이게 교육적 기질이 좀 있다. 이게 좀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좀 진취적이죠. 진취적이에요. 이렇게 아주 소심하거나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거리가. 목의 기운이. 이제 목이 진취적이고 좀 활동성 있고 항상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서 탐구하고 궁구하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이 목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이 또 사주 내에서 다른 기운에 의해 공격을 받아버리면 또 이제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소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목은 대표적인 그때 직업적으로 볼 때는 교육, 출판, 언론, 건축 또 이 목과 함께 토가 좀 발달한 사람들은 토목도 해요. 토목도 하고 또 기획하는 일,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목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화, 불이죠. 일단 불이니까 정열이 딱 떠오르죠. 정열적이다.
드러내는데 용이한 사람이다. 뭔가를 밝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좀 속이는 게 없다. 정정당당하다. 명명백백하다. 이런 기운이죠. 밝은 기운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이제 여름이라고 그랬죠. 여름. 발산의 기운이다. 발산의 기운. 목도 발산의 기운이고요. 목도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언 땅을 뚫고서 삐직삐직 나오는 게 목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발산의 기운이고, 이 목이 목생화 한다고 그랬죠. 목생화. 그래서 이 발산의 기운이 이제 정점에 이르면은 화가 되는 거죠. 불. 이 기가 오행, 이 우주의 대자연의 발산하는 그 기의 확대점, 양기의 가장 확대된 팽창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 무령으로는 이제 태양 이런 걸 화로 보죠. 화, 태양 또는 이런 전등이나 등불 이런 것들을 이제 화의 기운으로 보죠. 빛도 되고요. 빛. 이 화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자신에 대한 표현력이 확실해요. 표현이 확실하고 또 과하다 싶게 또 오버페이스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주의 화기로 이 무장된 사주들은 좀 너무 오버할 때는 좀 허장성세까지도 있어요. 본인이 갖추지는 못했으나 본인이 그 어떤 그 기술이든 능력이든 뭔가를 다 갖추지는 못했으나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에 있어서 좀 오버하는, 과장되는 좀 허장성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실은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이제 실리 아닙니까? 근데 이 결과보다는 명분을 좀 중시해요. 내 체면만 살 수 있으면, 내 체면만 설 수 있으면 좀 결과는 좀 미진해도 만족해하는 그런 경향.